CPU에 들어가는 바이오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제품에도 운영 뭐 세탁기다, 뭐 에어컨이다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회로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세탁기다 그러면 여기를 기본 이렇게 물 넣고 물이 들어오게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을 돌린다. 뭐 이런 논리 회로들. 그다음에 이것을 그다음에 이렇게 뭐죠? 세제 같은 것이 들어오게 하거나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계속 세척을 몇 번 하고 이렇게 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회로를 만들어요, 회사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한 번도 짜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논리회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이런 기본 회로가 있는데요. CPU, GPU, D램 같은 것들도 HBM, 그다음에 HDD나 SSD 이런 것들도 기본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CPU를 인들은 것은 보통 바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도 해킹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을 숨겨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검사해야 돼.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뭐 되면 셋톱박스, 와이파이 이런데 TV의 각 부품에 존재하는 부품에도 전부 다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면, 저장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해킹 공간이 심어놓고 숨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을 의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네 회사들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갖고 이렇게 자기네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쉽게 들어오는 것을 비밀번호죠, 일종의 번호, 그걸 추적하는, 제거하는 이런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암묵게 되었다는 해킹 프로그램이 CPU 및 메인보드형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메인보드형 바이오스 UEFI 펌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마더보드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다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기존에 나온 소프트와 비교해서 약간 차이가 그렇죠. 좀 떨어지는 부분이나 가동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오스는 기본에 이게 어떤 주변의 모든 기기들을 정말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메인보드 칩셋하고 CPU, 메모리, 주변 기기, 하드웨어 모든 명세를 알고 초기화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 때문에 이게 그 화면조차도 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C어나 뭐 어셈블레이어를 능숙히, 저는 이걸 몰라요. 배우질 않았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대하게 모든 지식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술만 개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한글로 언어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제가 짜준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직접 짠다. 방대한 하드웨어 지시, 메이더, 칩셋, CPU, 메모리, 주변 하드웨어 모든 명세 알고 초기화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최신 시스템은 단순한 바이오스가 아닌 매우 복잡한 UEFI-L인가요? 의 표준은 I인가? 표준을 따릅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칩셋, PCL이 전력 관리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어 보시나 티아노 코어 같은 오픈 소스가 있어요. 오픈 소스 펌웨어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라고. 이거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전문 공부하거나 그 회사에서 만들기는 어렵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주요 바이오스 UFI, I인가 L인가는 모르겠는데 개발사가 IBV라고 하는데, AMI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마더보드 바이오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대부분의 인텔 및 AMD 메인보드 서버에서 AMI, APTIO, UEFL 솔루션을
아인가 소리 내리는가 모르겠네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구글 보고. 인사이드 소프트웨어, 노트북, 서버, 데스크톱, IoT의 다양한 분야에서 UEFI 펌웨어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선도 업체. 그다음에 포에노니 테크놀로지 PHOENIX인데요. 포에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명성이 높고 현재는 인베디드 클라이언트 PC용 UEFI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스 제작사 AMI, 인사이드 등이 있는데 인텔, AMD, CPU 제조사로부터 하드웨어의 사양을 받아가지고 핵심 바이오스 코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사들이 작동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뭐 세탁기 작동하는 거나 이거를 에어컨 작동하는 거나 이것의 내부 안에서 하드웨어를 갖다 CPU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운영 체제를 만들어 주는데 일종의 이거 이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죠. 품질상에 이게 능력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회사 기본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보드 제조사가 이 ASUS, ASRock, MSI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등 이 펌웨어를 가져와서 자사 메인보드에 맞게 이 펌웨어를 갖다가 어디 제작사 바이오스 해달라고 해놓고 가져와서 자사 메인보드, CPU의 램 소켓 등에 맞게 최저가의 최종 제품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마더보드 제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이 CPU에 탑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TPU에 탑재해서 거기 이제 정보를 기록해야지 그 순서를 따라서 CPU가 다른 주변의 기들과 상호작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다른 운영 체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바이오스조차도 이 기술 CPU 바이오스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바이오스나 UEFI I인가 L인가 모르겠는데 I인 거로 네네. 제작은 매우 고급 기술로 주로 이렇게 코어북 같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나 특정 마이크로 코드를 기존 바이오스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최신 바이오스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해제해가지고 USB 메모리에 파일 복사하고 이렇게 바이오스를 진입해서 이렇게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CPU 마이크로 코드 기존 바이오스 이렇게 MM 툴 같은 툴을 사용.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FPT 명령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익숙하다는 것이 여러 번 보면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업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접근해서 이것을 경험을 해서 그것을 개념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다양한 지식을 익히는 것 그것이 목표다. 문제 해결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AI가 말해주면 곧바로 직접 자신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복잡할까요? 네네. 이 운영 체제를 이제 만드실 때 CPU나 GPU나 이렇게 디램 운영 체제 이렇게 기본 그 펌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나눠서 만 개로 나눠서 각각의 통신 라인을 유선이나 무선에 타개하거나
그것을 다시 재조립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CPU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눠서 적어도 두 사이즈로 나눠서 하나가 큰 놈이 직렬을 정보를 50% 담당하고 나머지 애들 정렬을 담당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도 동일하다. 플로팅 게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중소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정보 용량을 대자리에서 이렇게 정렬 처리하고 난 바이오를 한번 잘라서 병렬 처리를 하고 다시 합산해주거나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할 수도 있다. HDD도 여러 개가 하나일 수도 있으며 SSD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들어가 플래시 메모리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들어가거나 여러 개 하나 있어서 직렬과 병렬을 회로 자체를 직렬로 또는 병렬 회로로 만들 때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해서 주로 처리하고 병렬을 그렇죠 숫자를 많이 일꾼들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언오프 할 수 있고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언오프도 가능한 이 기술을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로팅 게이트를 잘 볼게요. 플로팅 게이트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전자를 포획하여 데이터를 저장한 핵심 요소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비휘발성 특성을 갖는데 저련막으로 인해서 전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련 컨트롤 게이트 아래 위치하여서 양자역학적 터널리 방식으로 전자를 채우거나 빼내어서 일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입니다. 일반 모스펫의 컨트롤 게이트 아래 절연체로 완전히 둘러싸인 폴리실리콘 중이 추가된 형태인데요. 절연체에서 절연막으로 인해서 이 전자가 전기가 못 빠져나가는데 전원을 꺼도 정보가 유지된다. 이렇게 동작 원리는 쓰기 컨트롤 게이트에 고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여 채우면 여기는 왜 0이라고 써있죠? 이동하고 채우면 0이 전기가 있으면 0인데 왜 여기는 잘못 썼나? 잠깐만요. 전선에 이게 전기가 있는 상태는 1로 전기가 없는 상태는 0으로 표시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게 뭐 잘못 썼나? 아니 구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엉뚱하게 플로팅 게이트에서는 이렇게 하나? 플로팅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여 채우면은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0으로 나오고 지우기라고 하면 전자를 빼내면 1로 이렇게 해놓나 본데요. 왜 이렇게 하죠? 셀이 작아짐에 따라 전자가 옆 셀에 영향을 주는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자유전자를 포획하는 방식의 트랩 방식인 이렇게 해서 어쨌든 플로팅 게이트 낸드 플래시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데이터 장기 저장이 필수적인 기술이다. 절연막을 통해서 전기를 가두고 그 안에서 정보를 전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1인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왜 여기는 전기가 있으면 영우체로로 하지? 플로팅 게이트에 전기가 있다는 전자가 주입되어 전하가 축적된 상태인데 여기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디지털 정보 0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저도 이게 처음 봤어요.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 이동하여 채우면 0으로 인식한다. 높은 전압을 이 채널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는 저장하는 그 컨트롤 게이트의 전압이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트랜지스터 채널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는 논리 0으로 됩니다. 전류를 트랜지스터 채널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그 전류를 컨트롤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해서 채워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오프 상태가 트랜지스터 그것을 제로로 오프 상태로 인식을 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플로팅 기자 저장할 때는 전기가 있는 상태가 제로네요. 데이터 휘발성 절연체로 둘러싸여 전원이 꺼져도 전자가 빠져 영구적 환영구조 데이터를 유지한다. 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널의 전류가 잘 흐르고 on 상태 채널의 전류가 흐르면 트랜지스 채널의 지금 일로 논리 일로 인식하지만 플로팅 게이트에 저장했을 때는 그것을 저장했을 때는 전기가 있는 상태를 0으로 하고 없는 상태로 1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하네요. 플로팅 게이트에 전기가 있으면 전자가 갇혀 있는 상태, 이는 데이터의 0이 저장된 오프 상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프 상태냐, on 상태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컴퓨터 내인 CPU와 메모리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들이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통하게 하면 1이고 막는 스위치하게 그래서 막으면 제로입니다. 이렇게 켜짐 껴짐으로 표현되는 0과 1을 비트라고 이 비트들이 모여서 숫자, 문자, 영상 모든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연산은 수많은 전선의 전기가 켜지고 꺼지는 것의 계속된 반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 전압이 높거나 낮거나라고만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의 상태를 구분할 때보다 오류가 적고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류가 적고 빠르다, 전압이 높고. 전선의 전기가 흐르는 상태는 1이고 on 상태고 흐르지 않는 상태는 off, 제로, 0 상태. 이렇게 해서 이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전기 흐름의 요문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CPU CPU는 연산 제어 저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덧셈, 뺄셈, 삼술 연산,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를 ALU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닛인데 명령어의 순서를 제어하고 각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합니다. 주변에 이제 기기에다가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신호를 보내서 ON시키거나 OFF시키거나 이렇게 신호를 줘갖고 작동하게 하는 이런 것을 명령을 하는데요. 레지스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전문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양한 지식을 개념 측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쪽 이쪽으로 기술 개발한 공부를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레지스터 CPU 내부의 고속 임시 메모리다. 연산 결과나 작업 중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산술 논린 연리장치, 연습장치 ALU, 제어장치가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가 고속 임시 메모리, 연산 결과나 작업 중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제조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가 적을수록 적을 전력 소모와 발열이 줄고 동일 크기 대비 더 많은 회로를 답자의 성능이 더 많은 성능이 향상된다. 코어 계산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코어가 많을수록 복잡한 작업 처리 능력이 높아진다. CPU는 고도의 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며 설계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수년에 걸리는 고부가치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CPU 제조 과정이다. 그러면 실리콘 인고 제작, 그래서 인고를 뽑아낸다. 실리콘 기둥을 웨이퍼로 절단한다.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만, 포토 리소그래피 과정을 감각 웨이퍼 위에 감각맥을 바르고 회로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통과한 자외선을 이용해서 회로를 사진 현상하듯이 노출시킨다.
애칭 및 증착,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시각하고 전기 신호가 통하는 방막을 쌓아 회로를 형성한다. 이렇게 전기 신호가 통하는 방막을 회로를 형성하고, 저는 이제 이 방식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레이저를 대중소로 빛을 넣고 전기를 강중약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뭉쳐갖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카메라에 현미경보다 시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리콘 웨이퍼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도랑을 파듯이 파가지고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증착 과정이든 뭐가 됐든 방막을 입히는 것이든, 예, 거기서 여기다 금속을 넣어가지고 금속 도선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면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어요.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넓 곳만 이렇게 입혀가지고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어쨌든 그 레이저 시각을 통해서 도랑을 파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전자 잉크 방식으로 나머지를 찍는 이런 방식이 어떤가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안에다가 전기도선을 넣어주고 통신선 넣어주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열에 있어서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요한 뭐 어떤 전기선, 주요한 통신선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얇은 레이저를 여러 개를 뭉치면 필요한 요를 거기다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뭐 5개든 10개든 필요한 것을 잘게 해가지고 선을 필요한 것에 뭉쳐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시각을 굉장히 미세하게 공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ABB 장치나 다른 모든 레이저 시각, 레이저 용접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걸 대중소로 넣어준다는 거죠. 레이저 빛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 돋보기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렌즈를 여러 개 수없이 만들어 작은 데서 큰 데에 집중하거나 수많은 작은 블록 렌즈를, 그래서 저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YTN에서 그러시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그래서 오목 렌즈를 사용해야죠. 오목 렌즈도 이용하고 다이아몬드 세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이것을 빛을 공진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증폭하는 기술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추가 열을 좀 더해가고 에너지를 더하는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주는, 용접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 접합이래 플라스틱 접합 같은 것들 필요한 곳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녹이고 이렇게 냉각되면 접합이 되는 구조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나노 그렇게 파고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전기선 피복처럼 해갖고 피복을 입히거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하는 방법, 제가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더보드 같은 데도 그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공개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회로를 형성할 때 이런 고랑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넣는 부분만 이렇게 하든지, 안에 넣는 부분만 금속 용액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전자 잉크 방식, 전자 잉크가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요. 전자 잉크가 이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고, 구리 같은 데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로 사이즈로 들어가고, 뭐 10개 사이즈도 괜찮죠. 거기다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들인 전기에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준다라고 하는데,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 반도체 재료를 만들 때, 또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의 PM 반도체에서 태양전지에서도 들인 전기에 비해서 이것들이 지나가면서 전기로 장악되어서 보다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또 배터리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연구자석, 배터리를 만들 때는 연구자석, 자철석까지 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집안에도 그렇고 가전제품에도 다 들어가 이제 앞으로 그게 이런 데서도 들어가서 전기가 이제 걸리면 거기다가 전기가 교류든 직류든 이렇게 전기가 걸어주면은
이쪽은 양이 많고 적게, 양이 많고 적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속은 다 돼. 알루미늄으로도 되고 니켈도 되고. 그래서 금속은 다 된다. 리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생성하는 뭐 그런 기술을 쓰거나 구리다 그러면 구리 대중소 넣어주고 인뷰저스 흑연탄소고로 화합물 넣어주든지 주변에 반응하도록 둘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연고자 자철석을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렇게 해서 이런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룰로 만들어서 절연제에서 해도 판으로 수십 장 겹쳐서 저렴하고 해서 MA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게이트 들어갈 때도 이 기술이 쓰거나 M-M 플러스 또는 P층에 들어갈 때도 이 기술을 쓴다라는 드레인 소스에도 이 기술을 드레인 쪽에 많이 주고 소스엔 적게 주고 M- 적게 주고 M 플러스 적게 많이 주고 똑같은 금속으로 제 방식이 똑같은 금속인데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되지만 대신 발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금속으로 사이즈에 틀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또는 이쪽은 같은 어떤 N쪽이라도 이쪽은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이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태양전지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배터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뭐 자동차, 로봇, 조명 이런데 전기를 걸어주면 넌 전기보다 추가로 전기 생산하는데 전기 생산 구조로 갈 때는 그냥 아예 연구자 자체석을 넣어주는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 전기를 마저 형성하는 자기장을 흔들어서 그런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놔요. 교리로 딱 걸어주고 운동 방향을 이렇게 쭉 걸어줬다 뺐다 이렇게 하면 운동 방향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나노 구조로 되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도 그렇게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듈로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었다 뺐다 하면 여기서 전기 넌 전기에 비해서 추가로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연구 이렇게 흑연층을 응급제 하나만 들어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의 대종석, 흑연이나 탄소가루를 같이 섞어줄 때 인비소,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연구자 자철석을 섞어줄 수 있어요. 그런 흑연과 탄소가루를 만드시면 흑연과 탄산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 탄소 여기다가도 금속 분말을 넣어줄 수 있는데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니켈도 되고 철도 되고 리튬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종류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소로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구리 들어갔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고 조금 양을 많게 주고 적게 주고 양을 많게 적고 해서 서로 전이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동하는 갖춰지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태양전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를 걸어주고 이제 전기를 거기다 충전하거나 뺏어 쓸 수 있어요. 교류나 직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배선. 저도 이것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글을 통해서만 보는데 완전한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기술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이저 식각을 어떤 방식으로 응용하든지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빛의 사이즈 아주 얇은 걸로도 10개 사이즈도 있을 수 있어요. 얇은 거를 여러 개 뭉쳐서 필요한 열을 갖다가 이렇게 식각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 고랑을 파도 되고 살짝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방법도 되고 아주 미세한 미세 공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의 범용 반도체의 모든 부분을 다 이걸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다. 회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방막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거기 회로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넣어준데 전자잉크 방식으로 넣어준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주요한 것만 이게 고랑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선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전자잉크로 꺼냈다 찍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잉크도 대중소로 들어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잉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자잉크 구성이 이제 무엇인가. 전자잉크는 수백만 개의 마이크로 캡슐로 구성된 필름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 캡슐 내부에는 투명 유채색의 양전하를 띤 흰색 입자, 이산화티타늄, 음전할 때는 검은색 입자, 카본 블랙이 포함되어 전압에 따른 전기 용도 화면의 흑백을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캡슐은 사람 머리카락 두께 정도 미세한 캡슐로 내부에 대전된 알료입자 오일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회로를 구성할 때 이 마이크로 그 전자 회로를 구성할 때는 구리 전기선 통신선도 그렇고 반도체 안에 이렇게 고랑을 파갖고 넣을 때도 구리다 그러면 구리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주되 구리를 대중소로 들어간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해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가 논전기에 비해서보다 추가로 한국전력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데 추가로 생산돼서 멀리 전송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이 기술을 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자꾸 이렇게 부단으로 쓰시면 또 공개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마이크를 이렇게 전략 멍청하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잉크는 전자잉크대로 따로 찍고 이 기술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 금속을 이렇게 태양광 전지에도 금속 인쇄하잖아요. 전기가 이쪽으로 옮기도 그때도 약간 굵은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거나 금속 인쇄 자체에서도 대중서로 구리다 그러면 대중서 들어가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해서 전기가 흐르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죠. 구리는 금속이나 비금속이나 대중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다결자나 단결정에도 구리 알갱이나 뭐 알루미늄 알갱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다다다 넣어주면 거기 이제 배터리가 된 여기에다 넣어줄 수 있고 구리줄을 굵게 구워줄 수도 있고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구리줄을 굵게 구워줘가지고 전자가 이동이 빠르게 전기 이동이 빠르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대형전지에도 단결정에도 이렇게 구리나 알루미늄 알갱이 다다다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자철석도 괜찮아요. 네네 자철석도 연구자서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모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사라지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슐 내에서 안료 입자들 이동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이 투명 용매, 전기 영동 입자는 플러스 극성을 띤 흰색 입자 이산화 티타늄과 마이너스 극성을 띤 검은색 입자 카본 블랙이 핵심입니다. 바인더는 마이크로 캡슐들을 고정하여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진 접착제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인쇄할 때 이 바인더가 접착제 역할을 해서 거기 되게 되죠. 이 전자 이런 거 안에서 입자를 플러스 기기등망에서 입자를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통 흰색 입자 이산화 티타늄이 됐든 검은색 입자 카본 블랙이 됐든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추가적으로 전기가 지나가면서 연구자석, 자철석을 조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 발열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전기용동, 전기를 전압을 걸어준 플러스 전하의 흰색 입자가 음극으로 마이너스 전의 검은색 입자 양극으로 이동하면 흑백을 표시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자잉크 반도체 회로 반도체 회로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잉크 기반의 반도체 회로가 있는데요. 유연하고 가벼운 기판 위에 전도성, 반도체성, 유전성 잉크를 잉크젯 프린팅, 스크린 인쇄 같은 인쇄 기술을 통해서 회로를 구성한다. 이 기존의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포털에서 적어도 본명 반도체는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제 방식으로 레이저 시각을 해가지고 금속 배선을 하고 회로를 구성을 하고 전기선, 통선 주요한 것만 나머지는 전자잉크로 찍는 방식도 되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이렇게 전자잉크 할 때도 이렇게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입자를 배터리 슬러리에서도 그러하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B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지만 구리다. 그러면 거기다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줍니다. 만들 때부터 구리를 이런 식으로 판이다. 대중소 규칙전을 불규칙으로 넣어갖고 해상을 덮어서 이걸로 이제 구리 해산을 만들거나 플로팅 게이트 아니면 이렇게 트랜시다 카페스를 만드는 전기가 이렇게 다 작은 사이즈들이 나노 구조로 돼. 그래서 수없이 박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이것을 태양전지 같은 데도 발라놓을 수 있어요. 페인팅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나
그래서 박의 형태로 입혀줄 수도 있어요. 금속 인쇄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이게 전기가 빠른 시간이 잘 지나가게 되고, 배터리를 만들 때도 전기가 안에 가두어져요. 이런 거 절연체를 만들어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갖고 전기를 배터리로 만드시면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이즈로 해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 여기다 인비서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안구 연고장 자처성을 넣어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리튬도 돼요. 리튬도 되고 니켈도 되고 철도 되고 아연 망가도 되고 다양하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석연 코팅해서 이만큼 넣어서 박의 형태로 만들어 솔돌 말아갖고 절연체 갖고 MNCC 기술에 들어가는데, MNCC 제작회사들은 제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비용 대면적 유연 전자 소재를 제작한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기존의 복잡한 반도 공정을 대체해서 저비용 대면적 유연 전자 소재를 제작한다. 잉크젯 인쇄를 통해서 유연성을 가진 플라스틱이나 PN, 페트, 필름, 종이 등을 사용하는데, 전도성 잉크 전극은 은나노 입자, 구리, 탄소 등을 기반으로 잉크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여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만드는데, 이때 은나노 입자, 구리, 탄소 등을 대중소로 사이즈가 들어가게 하시거나 다른 금속을 쓰셔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죠.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서 넣은 전기보다 추가적으로 전기가 생성된 전기선 통신원 쓰거나 반도체 회로 플로팅 게이트로 이렇게 만들 때 쓰거나, 거기다 전력 생산 배터리 구조가 할 때는 이렇게 반도체 회로 이렇게 어떤 PM 반도체에 들어갈 때는 N쪽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연구자석 자처석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 태양전지나 이렇게 배터리 만들 때는 연구자석 크기를 크게 넣어주면 되겠죠. 물에다가도 자처석을 넣어가지고 물 전기 분해할 때 자처석을 대중선 넣어갖고 전기를 걸어주고 생산하는 구조를 쓴다. 자처 싸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금속도 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처석을 넣어갖고 전기를 걸어서 전기도 생산하고 전기장을 자기장을, 근데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이렇게 이런 기타 전파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물에다가 조사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성을 생산한다는데, 자처성을 건드려 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요. 또는 판의 형태로 서로 다른 어떤 전도도 같은 틀린 놈들을 판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줘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선소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전기도는 서로를 스파크, 발열, 화재 현상을 일으키는데, 양극재 보통 배터리에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하거나,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인해서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이나 비금속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슬러리도 그렇고 전자잉크도, 전자잉크는 마이너스 전구, 은나노 입자, 구리, 탄소도 대중소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를 구리, 은나노 좀 비싸긴 한데 인비질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운이 전도가 잘 되긴 하지만 그냥 구리 잔독으로도 구리 대중소,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면 된다. 또는 필요한 곳에 이것을 약간 두텁게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약간 일부러 두터운 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모여서 추가로 이렇게 진행하게 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는데요.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다가 구리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서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수십만 개 수직적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대중소로 해가지고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0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은나노 입자, 구리, 탄소 등을 기반 잉크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여서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전체 잉크, 절연층인데 게이트 전극과 반도체 층 사이를 절연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PVP 이렇게 등이 주로 사용된다. 절연층, 유전체 잉크는 절연층, 반도체 잉크는 활성층인데요. 유기 반도체 또는 무기 나노 입자 잉크를 사용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을 형성한다. 그래서 유기든 무기든 간에 이 입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인비소실 석연 다소가를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거나 특정 부분에 반도체의 특정 부분을 두텁게 해서 전기 저장 구도로 봐서 물리 전송하는 코너 기술에서 이것을 넣어가지고 전기가 신호 코너에서 신호가 소실되는데 이것을 신호가 중폭되어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하부 게이트 상부 접촉 구조가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층 순서 유기방마 트랜지스터 OT, FT인데요. 저도 그냥 개념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이게 일일이 외우지 않습니다. 머리 아파서. 네네.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전혀 포기하게 됩니다. 중간에. 시험 보듯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이해주로 가야 된다. 기판 모르면 나중에 다시 또 보면 되죠. 네, 편하게 공부하세요. 기판과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주로 기판, 게이트 전극, 유전체층, 반도체층, 소스 드레인 전극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3차원 집적 혈액 잉크젯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10층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적층하는 3차원 구조도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이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제 방식을 레이저 시각으로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또 회로를 넣고 전기선 통선 그 다음에 전자 잉크로 찍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서 10층 이상의 트랜지스터 수직 구조 트랜지스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어떻게 저도 제작 회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제작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략 수직 구조 트랜지스터 소스와 드레인을 수직으로 배치해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의 단축 성능을 높인다. 잉크젯 프린팅은 노즐을 통해 미세한 잉크 부분을 방울을 분사하여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전기가 움직이는 이렇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형성한다. 미세한 잉크 발음을 이게 원래는 포토 방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잉크를 갖다 분사를 해갖고 회로를 만드는 기술이다. 전기가 흐르는 뭐 통신선이든 전기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굵은 거는 고랑을 파가지고 레이저 시각으로 그 안에 딱 넣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안팎의 회로 구조를 넣고 전기선 통신선에서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미세한 전기들 회로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제작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작 공정을 좀 보면 알겠죠. 네. 인쇄 후 저온에서 열 처리하여서 잉크를 건조하고 용액 공정 일단 잉크를 통해서 찍고요. 전자 잉크 회로를 전기가 통하는 회로를 통신선이든 전기선이든 찍고 그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한다.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쇄 후에 저온에서 200도 이하에서 열 처리하여서 잉크를 건조하고 전도성, 반도체성 특성을 확보한다. 이 이제 다층 인쇄 이 공정을 반복하여서 전극, 절연층, 반도체층을 차례로 적층한다. 그래서 입는 옷에다가도 하거나 스마트 패키징, 의료용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에서 이렇게 어떤 전도성, 반도체성, 유정성 물질을 잉크 형태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기판에 인쇄를 합니다. 프린팅을 하고요.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전자회로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 기술이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도성 잉크나 반도체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잉크를 사용해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이를 인쇄 전자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판 위에 잉크젯 프린터도 회로를 그려서 트랜지스터를 제작한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데 대고 트랜지스터의 전극, 소스 드레인 게이트와 반도체를 형성한다. 저가형 전자 태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입는 기기, 진공 장비가 필요 없다. 좋은 공기 생산 비용을 낮춰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캡슐과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는 다른 기술이다라고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캡슐적인 부분하고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이런 것은 다른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트랜지스터까지 잉크 기반 기술로 100% 인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트랜지스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저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잉크 만들 때 구리나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로 들어가서 찍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구리다 그러면 전기선으로 만들잖아요. 전기선 통신선 만드는데 그때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서 만든다. 그럼 들인 전기에 비해서 추가로 전기가 생성이 되어서 원리 전송이 잘 된다. 자회전자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이걸로도 금속 방막을 만들어 갖고 전기를 걸어서 전기를 생산 구조로 얻거나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다. 여기다 저장이나 배터리로 만들려면 영구전석, 자철석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많이 이렇게 넣어주고 분포를 이쪽은 적게 많이 넣어 분포로 해서 이렇게 전자에 서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류 이동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권리가 간에 가두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주거나, 모든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유리석용 코팅제 쌀로 유리막고를 넣어서 피막을 입혀줘서 발열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플라스틱, 유리기판, 플라스틱, 실리콘 웨이퍼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